길을 가다 우연히 옛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은 반가움에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언제가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러다 1년이 지나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늘 적당한 때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게 잘 갖추어진 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면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비결이 아닐까요? (11월 27일) 수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awn. 캐런 앤의 노래였습니다. Not Going Anywhere.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미루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될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창 운동 열심히 할 때는 일단 다른 생각 말고 운동 무조건 하러 가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힘들어도 운동하고 나면 개운하고 또 달라지는 내 모습 생각하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일단 이 가자라는 생각이 끊기기 시작하니까 점점 게을러져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모든 상황들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운동을 못 가는 것을 합리화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든 하겠다고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은 바로 실천을 하는 게 계획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어나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당신의 노래로 열어드리겠습니다. 1973년 리샤오룽, 이소룡이의 용쟁 호투는 전 세계의 동양무술의 위대함을 알렸죠.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강한 힘과 믿기 어려운 날렵한 움직임에 극장을 찾은 미국인들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늘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동양인이 잠재적인 무술의 곳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던 거죠. 1940년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소룡입니다. (1940년 11월 27일) 역사 속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리전파는 유명 연극 배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6살 때부터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소룡이라는 이름도 연극계의 큰 용인 아버지를 빗대서 얻은 예명이죠. 영화와 드라마 출연이 잦아지면서 학교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의 영화 출연을 못하게 했지만은 아들은 이미 공부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홍콩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반 친구와 싸웠다가 크게 진 뒤 쿵후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의 쿵후는 정신수양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오늘은 당랑권, 내일은 소림권을 전전하면서 싸움에 이기는 방법만 빠르게 익힌 것이죠. 아버지의 권유로 홍콩을 떠난 그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 철학과에 입학했지만 2년간 수업에 빠진 채 학교 도서관에서 무예 관련 서적을 독파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에타이와 복싱 등 모든 무예의 장점을 종합한 절권도를 만든 것이지요. 헐리우드에서 무술 지도를 맡게 된 그는 종종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해 무술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아비오라는 독특한 기합도 이때 만들었고 화려한 발차기를 마음껏 선보이려면 좁은 브라운관보다는 넓은 시네마스코프가 적합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요. 당산대영부터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호투를 거쳐 유작인 사막유희까지 그는 맨몸으로 거대 조직의 음모와 억압에 맞서는 인간을 연기했습니다. 1973년 32살로 요절할 때까지 동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동양의 무예와 미를 적극 알린 선구자였습니다. 방금 띄워드린 곡은 브라이언 맥나잇이었습니다. One Last Cry 전해드렸어요. 수많은 영화와 음악이 이소룡의 옛 모습을 추앙하는 건 그의 우직한 자존심과 용기가 팬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역사 속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이소룡과 함께 하셨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목동 토박이님께서 출첵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네요. 그래도 식구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아침밥을 먹여서 출근시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침밥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정성으로 마음을 채워서 험한 세상을 나갈 힘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몸과 마음을 채우는 식사 꼭 하세요 하셨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박이님. 뭐를 먹지 않아도 지금은 이 토박이님의 마음에 배가 부른데요. 말씀하신 아침밥의 의미 맞아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시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어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소홀히 생각할 게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의미 있다고 여기고 생각을 해야 그 좋은 기운들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거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기운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밥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또 기운을 내는 거겠죠. 목동 토박이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앞서 토박이님처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지난 2001년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테러 전쟁에 대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아랍 세계는 그 말을 새겨두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십자군이라는 한마디에 왜 이토록 민감한 것일까요? 역사 속 오늘의 얘기로 만나보시죠.
1095년 11월 27일 역사 속 오늘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 3천여 명에 이르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모인 곳에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의 불명예입니다. 신자들끼리 싸우던 창을 돌려서 성지를 회복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참전 군인들의 모든 죄를 사면해주고 3년 동안 그 재산을 교회가 보호해줄 것 등이 결정이 됐습니다. 십자군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청에 보낸 원조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638년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갔는데요. 11세기 중엽 셀주크 튀르크가 기독교인의 예루살렘 순례를 금지하자 비잔틴은 튀르크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3년 7개월 뒤인 1099년 십자군은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 도달합니다. 6주나 계속된 전투 끝에 십자군은 성을 함락하죠. 무슬림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륙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잠시였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이슬람 세력은 1187년 예루살렘을 재탈환한 것이죠. 거듭 파병된 십자군은 차츰 노략질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소년 십자군이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도 벌어졌는데 1291년 기독교 세계는 십자군 운동에서 완전히 물러서게 됩니다. 그 후에도 기독교 세계에서 십자군이란 성스런 군대라는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가 이슬람 세계에서는 악마의 군대와 같은 뜻으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함께 하신 곡은 케니지의 모닝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김장하는 집들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김장은 잘 하셨나요?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해서 잘은 모르는데 김치 담글 때 절이는 게 가장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닷물을 쓰기도 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하는 소금물을 재활용하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배추를 절이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소금물을 다시 말려서 소금으로 만든다는 거죠.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수고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데요. 소금물에서 다시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 또 그냥 버리고 말 물을 재활용하는 그 마음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각박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대로님께서 일어나 다시 듣기 게시판에 다운로드해서 듣습니다. 음악이 안 나와서 아쉽지만은 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만으로도 참 좋네요 하셨어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대로님. 나대로님 오달고조님 맞으시죠?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비록 방송에서 이렇게 댓글로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도 평소 연락 잘 하지 않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쵸, 나대로님? 지난번에 인천 조합원 한마당에서 얼굴도 뵙기도 했고 말이죠. 그제 인천 지역의 조합원 분들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었거든요. 조합원 분들 가운데 한 분은 항상 절 볼 때마다 고생한다고 그러시고 저기 멀리서 힘내라면서 파이팅을 외쳐주십니다. 우리 조합원 분들은 뵐 때마다 제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존재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적의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정인과 함께 부른 곡을 띄워드릴게요. Before Sunrise.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지만 이적의 새 노래였습니다. Before Sunrise, 정인과 함께 부른 곡이었어요. 정인은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기도 하거든요.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아무튼 문득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일어나 이 시간에 어울리는 곡이 어떤 게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고 말이죠. 이 음악을 듣는 순간 이 새벽에 일어나 이 시간에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띄워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지설상 삼척냉돌에 변변치도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곱아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꽁꽁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이를 박박 깔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괘씸한 추일한 놈 같으니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은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방금 전해드린 얘기는 국어학자 이이승의 대표적인 수필이죠. 딸깍바리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이이승 만나보시죠. 딸깍바리는 마른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남학신을 신고 다녀서 마른 날에는 남학신굽이 땅에 부딪혀 딸깍딸깍 소리를 낸다는 남산골 샌님을 말합니다. 이이승은 이 글에서 지독한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자존심과 고지식과 지저로 똘똘 뭉친 그런 선비의 모습을 생생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려냈습니다. 딸깍바리는 평생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국어 연구에 매진한 이희승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전에서 교편을 잡은 이희승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돼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맞춤법 통일안의 이론적 바탕을 수립했고 국어 문법 체계를 확립하면서 국어 대사전을 편찬했죠. 장충식 전 단국대 총장은 그가 동양학연구소장 시절 일화를 언론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명한 원로학자에 대한 예우로 대학에서 가장 많은 봉급을 책정을 했더니 분수에 넘치는 돈은 못 받는다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씨름 끝에 원래 액수의 3분의 1로 줄이자 그때서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인으로서도 일가를 이룬 그는 수필집인 벙어리 냉가슴, 소경의 잠꼬대, 먹추의 말참견과 시집인 밭꽃, 심장의 파편 등을 남겼습니다. 1989년 11월 27일 역사 속 오늘, 이희승은 93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엘비스 프레슬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Love Me Tender 띄워드렸어요.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유로파님께서 찬 새벽바람 마시며 방송하느라 힘드시죠? 많은 청취자들이 정아나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하셨어요. 유로파님 힘내야지 하고 생각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런 글을 보게 되면 저절로 힘이 나요. 아마 유로파님을 비롯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퓨어님께서 정아나운서 덕분에 감기 회복됐습니다. 털모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머리가 길고 많아서 무겁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머리숱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가 빨리 자라요.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그 헤어 디자이너에게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자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알려줘서 어찌됐든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튼 이 머리숱이 많아도 모자를 써야 덜 춥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위 타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 춥다 해서 더 그렇게 춥다고 느끼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아직 시험은 보지 않으신 거죠, 피원님? 네, 시험 보실 때까지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사와의 보컬리제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유나의 노래 봄날은 간다 두 곡 이어드리죠. 김윤아의 목소리로 봄날은 간다. 그리고 앞서 함께 들어봤던 곡은 아사와였습니다. 보컬리제 두 곡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나무를 다뤄온 목수, 그 중에서도 대목장으로 꼽히는 장인들은 나무 하나 버리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휘어지고 비틀어졌어도 다 쓸모가 있고 그 쓸모를 알아야 비로소 좋은 목수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창 선운사의 만세루는 휘어지고 비틀린 나무 또 작은 조각들로 모아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나무장인이 어떤 나무든 그 나무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에서든 그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로에게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대목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밤에 내리는 비님께서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파이팅 하셨거든요. 고생은요,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리고 매 순간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응원해주시는 밤에 내리는 비 같은 우리 조합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아침도 힘내서 하루 시작 기분 좋게 여시길 바랄게요. 신청곡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다시 듣기 게시판에 가보니까 글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국민TV 조합원 배가운동에 적극 동참할게요. 가까운 가족부터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나요? 행복한 둥이맘님?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드렸어요. 국민TV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잘은 모르시지만 어찌됐든 조합원이 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아들이 하는 일인데 아들이 다니는 회사인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겠죠. 믿고 따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미션 완수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둥이맘님.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밤에 내리는 비님께서 신청하신 노나우강의 잔물결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도 편안하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벽 5시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